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무려 5,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쏟아지니까 이스라엘이 이 자랑하던 철지붕 아이언돔도 붕괴됐던 일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번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 황금 좋아하죠? 골든돔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자, 트럼프의 취향을 반영한 이름이라고 봐야겠죠? 네,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검 좋아한다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도 검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뭐 금으로 치장을 했죠. 네, 그래서 화이트 하우스가 아니고 앞으로 골든 하우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골든 하우스예요. 네, 그런 얘기도 지금 있고 그러는데 핵심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사일 디펜스인데 역대급 미사일 디펜스죠. 그냥 지상에서 기반한 그런 미사일 디펜스가 아니고 우주에 기반한 그런 역대급 미사일 그런 그 디펜스, 그러니까 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전체 총 사업비가 아마 1,750억 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244조 원 정도 되죠. 244조 원.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초기 사업비가 250억 불이 지금 태워져 있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35조 원인데요. 지금 미 하원에 계류 중인 것이 소위 말하는 그냥 감세법이거든요. 거기에 이 돈이 태워져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자기 임기 끝나는 전에 2029년 1월 달까지 이걸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 문턱을 잘 넘어가야 임기 안에 뭘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황금 지붕은 이스라엘의 이 철 지붕과 비교할 때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죠. 제일 낮은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지붕, 아이언돔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데이비드의 돌파밀질, 그러니까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다윗의 그러니까 돌팔매 때 쓴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제 더 높은 데서 오는 것을 요격하는 것을 우리는 에로 2 또는 에로 3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 충실해요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지붕이 해당하는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4에서 한 70km 정도 날아오는 포탄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골든돔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지상 기반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 단계, 비행 단계, 종말 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런데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주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스타워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SDI라고 하는 그 스타워즈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 기반을 두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인공위성을 많이 띄워가지고 이 센서를 이용해서 탐지하고 추적하고 네. 여기에 또 요격 미사일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레이저 무기 이런 거를 치러가지고 바로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것이 최초에 뜰 때 그리고 비행할 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말 단계 이 세 단계에 전부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우주, 지상, 해상을 다 합해가지고 완전한 미국의 정말 골든돔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죠. 자, 뭐 지금도 돈이 없어서 지금 관세 전쟁에도 힘겨운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안에 244조 원을 어디서 끌어올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골든돔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로서도 뭐 나쁠 건 없다고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게 성공적으로 구축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미국의 그 해구산 1,000명에도 불구하고 이게 찢어진 해구산이 아니냐. 또 확장 억제 전략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무력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골든돔을 구축하면 우리한테도 불리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골든돔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네. 예를 든다면 이제 관련 기업들, 측근 기업이라고 해가지고선 뭐 일론 머스크의 뭐 스페이스X라든지 팔란티아 이란 예상 기업으로 거론되는 기업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레이건 시대와는 다른 뭐 AI라든지 다양한 국방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국방 기술이 상업 기술로, 또 상업 기술이 국방 기술로 활용되는 뭐 스핀온, 스핀오프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공하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레이건 때 스타워즈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네. 상당히 역설적인 거는 그 스타워즈 때문에 구소련이 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거 이름 나왔지만 그 머스크가 좀 많이 도와야 될 것 같은데, 머스크도 몇 달 안에 뭐 정리해고 비슷하게 떠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긴 해요.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정 의원님도 지금 이제 좀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있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난관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예산 문제가 있는 거죠. 기술적인 난관은 한번 보십시오. 이걸 이제 우주에 띄우려면 얼마만큼 인공위성이 많이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물리학회에서 그 관련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만일 ICBM이 10개가 적국에서 날아온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비해서 도대체 얼마만큼 요격 미사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우주로? 그렇죠. 5,500개에서 36,000개 정도가 있어야 아유.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AI 기반의 통합 지휘 체계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할 수 있는 센서도 있어야 되거든요. 전부 돈이네요. 이게 전부 다 기술적인 문제고, 또 그렇군요. 하나는 돈 문제인데,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1,750억이면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의회 예산처에서는 이거 5,420억 불 정도 들 거고, 5,420억 달러. 네, 5,420억 달러 정도 들 거고, 이것도 3년 내에 되지 않고 한 20년은 걸릴 거다. 20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